네, 우리 청년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지적인 카리스마 이재경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큼발랄한 펀미디어 기자단의 리더 이재경 편집장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네, 본인이 상큼발랄하다고 진짜 알고. 항상 앞에서 그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그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비 아나운서를 꿈꾸는 김예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보다 훨씬 더 상큼발랄한 펀미디어 기자 김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는 최효은 기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상큼발랄하게 돌아온 펀미디어 기자 최효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매력남 이동익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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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취재기자 이동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또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네 분이 직접 취재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편집장님, 오늘의 주제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취업 준비 비용 준비해봤습니다. 네. 취업 준비 비용.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주제를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 이제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네, 네. 2012년에 이제 한 통계에 따르면 이게 4,200만 원이라고 해요. 한 사람당 평균이. 취업하기까지. 네네,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아마 등록금을 합쳐서 나온 금액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요즘에 또 신조어로 나오고 있는 게 스튜던트 푸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그 말이 이제 취업을 하면서 이제 빚이 쌓여가지고 취업을 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빚을 안고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8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34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취업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취준생들 취업에 들어가는 준비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스 올 노 예. 팻말을 통해서 좀 공감을 해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취업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 예스 올 노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예스. 뭐 예스, 그래요. 물어보나 볼 것도 마나 없이 일 것 예스죠.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재경 편집장의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자기 개발에 쓰는 돈인데 그게 뭐가 아깝냐라고 네. 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뭐 토익 점수 쌓는다고 해서 내 직무 역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걸 실무에서 쓸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직무랑 연관이 안 되는 그런 스펙들을 쌓는 비용은 정말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아까운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일단 좀 아깝다라는 그렇죠. 입장인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예.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의 입장에서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고 우리 최효은 기자도 당연히 부담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부담돼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3학년이라서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한 2학년 여름방학쯤에 다녔던 그 유명 영어학원 토익 학원비랑 토익 그 지원 신청료 이런 것만 해도 원서비. 몇십만 원이 되는데 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 공채 준비 비용만 평균 153만 원이 들었다고 봤어요. 그걸 보면서 와 저는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막막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네. 정말 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잠시 후에 또 한번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네. 일단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취업 준비생들의 한 달 취업 비용 조사해 본 결과, 취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편집장님? 이제 뭐 극히 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와 관련된 네. 비용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토익 학원 수강료 20만 원? 네. 거기다 이제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수강료만 드는 뭐 게 아니라 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재비까지 네. 또 드니까 추가로 5만 원이 추가가 됐었고 네. 요즘은 또 토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영어 말하기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또 전화 영어를 하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정도 와. 그렇게 또 지출이 되고 있었고 예. 이거를 공부를 했으면 이제 시험을 또 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 시험 그 응시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취업 비용만 해도 거의 6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 거기다가 또 증명사진 또 예쁘게 찍어준다고 돈 더 달라고 막. 학원 연습비는 또 들어가잖아요. 메이크업 해야 되고 메이크업. 헤어도 해야 되고. 예. 정말. 아무튼 네. 거기다가 이렇게 또 취업 사교육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현실인데 안타까운 현실인데 많아요 주위에 취업 사교육 받는 학생들.
네, 거의 솔직히 대부분이 받는다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너도 나도 전부 다 막 영어 공부, 뭐 스피치 학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지고 원래도 영어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도 다녀야겠다 싶어서 불안해서 쓸데없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이제 또 지방 사는 사람들은 스피치 학원을 못 다니니까 이제 스피치 인강까지 생겨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도 돈 내야 되고. 네, 예. 그렇죠. 정말 따라서 학원 가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동욱 기자도 이 취업 준비생들의 이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네, 한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1인당 월 평균 32만 1,000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예. 비용은 이제 학년이 이렇게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이런 비용이 더 커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면 더 많아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현실에서 더 많을 테고 분명히. 그렇다면 취업 사교육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꼽아 볼까요, 우리 김예은 기자가? 네, 각 뭐 직종마다 되게 다양한 사교육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적성 검사에 따른 강의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네. 삼성이나 현대 인적성 검사 강의는 항상 비싸도 인기가 많아서 다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승무원 준비를 위한 학원이나 뭐 아나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비싸도 필수처럼 여겨지니까 다들 다니고요. 그리고 요새 인기를 끄는 거는 스피치 학원이 되게 인기를 끄는데요. 면접 때문에. 네, 면접 목소리를 뭐 호감을 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면접 태도를 알려주면 다 붙는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제는 취업 사교육이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듣는 걸까요? 네, 그쵸. 이제 네. 뭐 절박한 마음 때문인데 이제 당장 다음 주면 수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 수능을 치고 나면 예, 항상 벌써. 만점자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학생들 전형적인 멘트가 있잖아요. 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근데 사실 뭐 취업 준비생들은 교과서도 없어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저 학생한테 내가 뒤지는 게 아닐까. 그런 경쟁 심리 때문에도 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취업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건지 우리 최효은 기자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돈이 없다고 학원을 못 다니고 그러는 취준생 거의 없거든요. 또 어떻게든 이렇게 학원비를 벌어보려고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도 하고 용돈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뭐 직군이나 특성에 맞춰서 정말 단기 면접 과외를 받는 친구들도 과외.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몇 번 봤는데요. 네네. 제 주위에는 그 뭐 지상파 방송국의 공채가 뜨면 SBS 데뷔 특강 그리고 뭐 KBS 데뷔반 이렇게 단기 과외 같은 걸 많이 받아요. 아예 반이 만들어지네요. 네, 아예 그런데도 인기가 많아서 항상 그것도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받아요, 그분들이? 금액. 수업료. 예. 네. 저는 수업료는 안 물어봤는데 꽤 비싸겠죠.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예. 그리고 뭐 금융권 같은 경우도 단기 면접 특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S업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지식부터 해서 면접 정보까지 다 알려주고 일주일에 뭐 50만 원 이상씩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고가의 과외입니다. 예. 이거 뭐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익 기자 주변에서는 어때요? 저는 이제 주의라기보다는 예.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뭐 2회에서 이제 3회 이상의 왜 목이 메였어요? 네.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나서 슬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터넷 취업 게시판에 이제 2회에서 3회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면접 과외를 해드립니다. 이런 글이 가끔씩 올라오는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이제 그런 글이 딱 올라오자마자 되게 조회수가 상위권을 바로.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궁금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사실 오늘 저희 토크의 좀 주 내용은 이 취업 사교육을 비판하자라기보다는 그렇죠. 취업 사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만큼 돈이 들어가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전하고 싶거든요. Yes or No로 다시 한번 또 물어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요. 취업 사교육 좋은 일자리의 지름길이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No, 아, yes, 요쪽은 오, yes, 요쪽은 완전 의견이 no예요. 갈렸어요. 예. 예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 사교육 뭐 좋은 일자리의 지름길이다. 이현 기자. 네, 저는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으면 왜 굳이 돈을 들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할 때 학원을 안 다녀도 학교에서 배우거나 뭐 EBS 무료 인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전공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나운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인 팁은 네. 알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려면 학원에 가서 빠르고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으니까 돈을 주고 굳이 다니는 거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많은 정보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지름길 맞다. 네. 예. 예. 이번엔 반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름길 아니다. 아, 아니죠, 절대. 예. 예은 기자님께서 뭐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많은 취업 컨설턴트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모두가 그렇게 학생들을 위한 분들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취업 사교육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부 예. 네, 모든 분들이 그런 거 물론 좋은 컨설턴트 분을 만나면 그쵸. 좋은 뭐 전략도 받을 수도 있고 상담도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일부 진짜 조금 나쁜 분들이 뭐 자기 경력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을 진짜 학생 자체만으로 아니라 좀 돈으로 본다든지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좀 취업 사교육 시장에 들어갔으면 싶다는 마음에서 네, 노를 들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yes or no 퀴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채용 기준 간소화해야 한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입니다. 하나, 둘, 셋.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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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오. 이도 기자만 no예요. 예, 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게요. 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이제 기업 자신의 어떤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도 뽑아봤다가 아니면 저렇게도 뽑아봤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최적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사실 그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기업에는 잘못이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서 어디 기업에서 나오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저는 진짜 취준생의 입장인데도 이런 식으로 뭐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솔직히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기업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기업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좀 채용 시장이 좀 축소가 되고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그래요. 예. 아무튼 취업 준비생만의 입장을 따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최용 기자는 예스 들었죠? 네. 간소화해야 된다. 네, 무슨 이동훈 기자님 무슨 인사 담당자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사회적 비용이랑 우리의 가계 부담을 좀 기업 입장에서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담당자님 등 그 면접관님들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척 보면 척이라고. 네. 딱 사람 눈만 봐도 이 사람이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안다고. 그럼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막 다양한 방법으로 굳이 그렇게 뽑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에 삼성 채용 변화 소식도 그러면 조금 불안하겠어요? 네, 저로서는 저 할 때는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만 사트가 있고 그 뒤엔 없어진다면서요. 좀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다음 yes or no 퀴즈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그렇다면 취업 비용 사라져야 한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입니다. 취업 준비 비용이 너무 이제 많다. 좀 줄어들어야 된다. 자, 의견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노가 의외로 또 있어요. 갈렸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예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예은 기자. 취업 준비 비용이 좀 줄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아니 대학생도 학생인데 비용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일단 등록금도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네. 사교육비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드는 것 같고요. 취업준비생이. 그리고 학원비뿐만이 아니라 시험 하나를 보려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시험 하나를 보는데도 막 5만 원 이상씩 하니까 이런저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EBS 인강이 좀 무료였던 것처럼 그런 무료 인터넷 강의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시험 비용을 좀 할인해 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방안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예, 최용 기자도 yes, 줄어들어야 네. 된다. 예. 그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솔직히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이기는 힘들어요. 최소 비용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통계를 보면은 이번에 준비하는 비용이 153만 원이래요, 평균이. 근데 굳이 이게 취업을 위해서만 150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는 그 취업을 위해서 오로지 취업을 위해서만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원룸에 살면서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이거 다 좀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경 편집 옆에서 예.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남학생 예. 두 분은 조금 그래도 좀 현실적인 입장인 것 다른 의견인 같은데. 것 같아요. 들어보죠. 그래요. 노를 든 이유는 뭐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세게 나와서. 이 취업이라는 게 사실 뭐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데 네. 있어서 뭐 자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취업 비용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업 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거 말씀을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이라 해가지고. 네. 어떤 의견이세요? 아무튼 취업 준비 비용이 훨씬 더 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대로 그냥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냥 자기 선택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학원 싫은 사람은 학원 안 다니고 자기 혼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주 부자를 대변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이동희 기자의 이야기도 짧게 들어볼게요. 저도 방금 편집장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의견인데 약간 이게 비용이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게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취업이 대입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를 해야 어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 나은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찌됐건 많은 학생들이 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끝으로 우리 편집장님이 대표로 좀 힘내라고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아직 우린 젊잖아요. 그래서 예.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취업이 너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또 취업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네. 항상 취업보다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리시는 취준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해야지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 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공감이 필요해 코너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펀미디어 사이트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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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